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코로나 관련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을 했죠.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대부는 어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모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 자리 숫자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역학조사 또 대응 역량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계속 확고하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리고 또 손님이 3분의 2 정도 줄었어요. 골목에도 이래 보고 하면 아예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임금비도 아예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문 닫는 것도 그것도 여사집도 아니고. 가게 문은 열려 있지만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과금, 가스요금이나 부자재 쓰는 거 그날 해서 그날 다 폐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휴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이미 한 반은 치워져 있어요. 반 치워져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 판매 금지가 되기 때문에 네. 판매는 완전 폐쇄 상태예요. 가끔 애들이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에어컨 바람도 쐬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갈 데가 또 술집도 문 안 열어서 못 나가고 있고 또 음식점도 웬만하면 그냥 도시락을 싸던가 아니면 집에서만 그냥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들 다 함께 동참해서 이 상황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4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시간을 qu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00명대로 나왔는데 뭐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추세가 한풀이 이렇게 꺾였다고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난주 벌써 이제 400명대였다가 오늘 보니까 167명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나흘째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뭐 당장 그 추세가 확실히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100명대로 툭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했고요. 광복절 네. 이후에. 그다음에 특히 지난주 일요일부터는 서울에서는 아시겠지만 식당,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아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른바 이제 뭐 틈새 풍선 효과라고 얘기했던 빵집도 낮에 못 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결과물이 이번 주에 나왔고 또 이번 주부터 일요일부터 들어갈 또 다른 이제 고강도 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는 앞으로도 뭐 미리 이렇게 예견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신에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고통이 잠시 클수록 이 떨어지는 숫자는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 지역 확산세도 좀 누그러져 보이고요. 근데 이제 양성률이라고 하잖아요. 양성률이 네. 그 2주 만에 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일단 그 의미는 좋다는 의미고요. 네. 기존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이 한 2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2만 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양성률이 그러니까 전체 중에 환자 중에 1%라는 건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때는 3%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20%까지 올라갔는데 그 양성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에서 조금 희석이 됐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율 정도인 우리나라 전체 200만 명 중에 2만 명 수준의 1% 정도 되면 서울 시내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이 바이러스가 좀 안정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중훈 평론가님, 지금 이런 안정적인 뭐 나름대로 좀 진정 국면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일본 교회 또 도심 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그 N차 감염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장 논란이 됐던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의 네. 집단 감염 사건 같은 경우에 감염 원인과 경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도 확산이 됐는데 감염이 확산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업 설명회에 전국 5개 도시 이상에서 온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의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감염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교회, 병원, 숙박시설 등 지금 다양한 장소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또 노력의 끈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 오늘 예. 일요일이잖아요. 예, 일요일. 교회 이제 예배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상당수의 교회가 일단 정부의 방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회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지금 강행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는 큽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뭐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신도들 중심으로 또 조심하는 뭐 모양새도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사실 오늘 뭐 조금 그러니까 내일 아마 지금 오늘 지금 대면 예배를 만약에 강행하실 경우에 그 여파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교회의 그런 그러니까 조금 불협조 속에서도 저는 상당수의 절대 다수의 교수가 그러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감염 규모로는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높은 전파력 때문에 언제든지 기하급수적인 급증이 가능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 조사로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당분간은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의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 간의 만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박 교수님, 이 네. 관심은 뭐 섣부른 예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일주일 2.5단계를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네. 과연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네. 지속될 것이냐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걱정했던 게 사실 저는 예상을 이번 주 정도면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 100명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 1300명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추세면은 그 위급 상황을 해제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그거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해제를 안 한 거거든요. 추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는 확진자 숫자보다도 이 병원에 있는 병상에서 환자를 감내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숫자를 봐도 위중 환자는 계속 지금 늘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6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이제 병상이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지는 거와 관계없이 위중 환자는 후행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위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면 악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더 고민을 좀 바짝 돼서 고비를 숫자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심지어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더 떨어뜨려서 가급적이면 일상에서 조금 더 좀 안정된 느낌을 갖도록 하자는 게 목표인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 다음 주부터 한 주 더 끌고 갔을지는 굉장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제 평론가님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정말 뭐 식당이라든가 상점 사람이 없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네, 지금 사실 그 말로 못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통계 하나 자료를 봤더니까 자영업자, 그러니까 도소매, 숙박업소,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의 2분기 대출이 1분기에 비해서
18조 8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빚내서 연명했다 그런 말씀인데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미국의 4배고 일본, 독일의 2.5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이 고통 지수가 훨씬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찌되었건 방역 당국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을 치유하고 조금 보상 대책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녹취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환 평론가님, 네. 저분이 스스로 어쨌든 목회자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참 여전히 우려를 합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의견서를 이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네. 결정해달라 법원에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20일 이상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허선화 부장판사 주재 이제 심리가 열려야 되는데 네.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듣는 신문길도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허선화 부장판사를 비해서 법원 측에서는 이 8.15 광복절 집회를 과연 위법한 집회라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고심하고 있다 이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지금 37만 명이 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석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이 보석을 허가해줬던 부장판사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는 그 국민청원이 지금 34만 명, 7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금 법원이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일관하고 있는 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왜 빨리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네.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교수님, 예. 이제 국민들은 또 이 재수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점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잖아요.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법원이 상당히 이번에 그 지금 그 보석 취소를 그 결정한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강훈 목사가 지난번 확진을 받아서 일단 일정 그러니까 그 치료센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8.15 집회로 인해서 상당히 이 재확산이 큰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한 그 분노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는 뭐 이런 이 국민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큰 요소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이 덜끓는 민심에 대해서 법원이 전혀 그러니까 지금 도외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강훈 목사가 지금 그 이 목회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역의 이 조치에도 그러니까 대결의 자세로 놓으면서 상당히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법원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평론가님, 네. 이 초기에 정부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 먼저 사후에 서울시에서도 구상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권 청구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구상권 청구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제 저 성북구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 자영업자들까지 이게 세 가지 갈래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지점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가 초반부터 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게, 종교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그런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만 지금 방역 당국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이거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검찰, 경찰, 법원, 그다음에 지자체 할 것 없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저는 좀 시기가 늦은 감도 있고 타이밍을 좀 놓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법치주의 국가로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쓰는데 저는 그 상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교수 교수님, 네. 여전히 참 답답한 게 또 뭐 상당히 좀 분노도 있는 것이 네. 이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 주 또 다음 주 하나 이제 관건이 과연 검사 거부하는 분들이 주요 원인 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도 뭐 숫자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원래 이제 그 8월 15일 광복절 당시에 그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여러 가지 편법으로 버스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이제 자기네 신분을 안 밝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적으로 1000명대 밑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이 접촉이 닿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분들이 대부분 20대 분이고 젊은 분들이어서 한 곳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태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저렇게 우리 뭐 말로 하면 진짜 대놓고 방역을 방해하면서 다른 곳으로 또 번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어쨌거나 이제 구상권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감염 경로 그 미확인 비율이 지금 20%를 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정은교 본부장님 저쪽에서 밝혔습니다만 무증상이라고 했던 40%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느 곳이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일교회 때문에 이 지금 두 번째 웨이브가 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뭐 구상권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히 법적인 감염병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일벌백계 하는 게 맞고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복병은 숨어 있다 그런 진단이시군요. 예,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